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의 클래식 2부.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에서 많은 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화제 인물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세계 3대 콩쿠르로 손꼽히는 벨기에 왕가가 주관하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아시아 남성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 우승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준 분입니다. 바리톤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만나는군요. 네. 1년이 지났지만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로 바쁘게 지내셨죠? 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베를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예. 네. 지금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죠? 시차 적응은 사실 원래 크게 하지 않는데 네. 지금 한 엊그제부터 해서 갑자기 잠을 잘 못 자고 있어가지고 살짝 피곤합니다. 오늘 라이브 연주 전에 네. 살짝 깔아 놓으시는 겁니까? 약간 보험이죠, 보험. 이게 성악가들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 제가 잘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협연을 위해서 피아니스트 강지원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자,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는 며칠 된 거예요? 제가 10월 23일에 연습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컨디션 괜찮아요? 네, 컨디션 좋습니다. 아하,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 오페라단에서 주관하는 라보엠의 마르첼로 역할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마르첼로 역을 공연하러 들어왔습니다. 서울시 오페라는 토스카이어서 이번에 라보엠이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바리톤 김태환 소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아시아 남성 최초로 우승한 바리톤 김태환. 현재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예술 감독으로 있는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의 오페라 스튜디오 멤버로 발탁돼 다양한 프로덕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국내 유세 콩쿠르에서 입상했고요. 2022년 한 해에만 스페인 비니아스 국제 콩쿠르 특별상, 독일 로이의 슈팅맨 국제 성악 콩쿠르 특별상, 리카르도 잔노나의 국제 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우승과 플라시도 도밍고의 오페랄리아 콩쿠르에서 롤레스 청중상 수상으로 또 성악가의 입지를 다지게 됐는데요. 2003년과 올해 많은 무대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태환, 10월 브라질 리사이틀 투어로 남미에서 데뷔했고요. 이번 달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오페라단의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에서 마로첼로 역으로 국내 오페라 데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바리톤 김태환의 라이브 연주 들려드리고 클래식 음악과 함께한 인생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어떻게 좀 떨렸습니까?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여러 인터뷰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무대에 임할 때는 사실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허, 네. 강심장이군요. 네. 그 최종 순위 발표에서 1위로 호명됐을 때는 기분이 어땠나요? 그때가 노래할 때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때는 마냥 믿기지 않았고 굉장히 기뻤죠, 그냥. 그래도 그 본선에 올라온 이 성악가들의 노래를 직접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느낌이 왔네요. 아, 이번엔 내가 우승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근데 진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봐주셨지만은 네.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또 지도 선생님이 우리나라 또 유명한 바리톤 나건영 선생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나건영 선생님께서는 우승을 좀 예상하셨다고 하셨나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못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선생님이랑 제가 콩쿠르 나가기 전에 거의 뭐 매일같이 런스루 하고 연습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이보다 더 준비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네. 매일 수업을 했나요? 근데 거의 매일같이 뵙고 선생님께서도 계속 홀 같은 데서도 레슨 해주시고 계속 챙겨주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은정님, 어머어머 김태환님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엄청 좋네요. 쌀쌀한 날씨에 딱 좋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목소리네요. 이수진님, 와 두근두근 바리톤 김태환의 라이브가 기대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이후에 딱 호명이 되고 나서 아, 내가 정말 우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네, 그래도 불렸으니까 네. 그냥 우승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죠. 네, 그 콩쿠르 기간이 꽤 길죠. 네, 네. 예선부터 본선까지 며칠 정도 돼요? 그때 성악이 기악 부분이랑은 다르게 그 샤펠 뮤직 샤펠에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이제 그 지정곡을 초연곡을 준비하는 기간이 없어서 네.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 2주, 그래도 3주. 네. 기악 관악에 비해서는 네네. 확실히 그래도 좀 짧군요. 네네. 확실히. 아, 우리한테 초연곡을 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참가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해가지고 없앴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시청 청음 잘하십니까? 저는 잘 못하죠. 그게 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성악가들이 시청 청음 잘 못해. 나건영 선생님 잘하실 거예요. 잘하시죠. 네, 느낌이 잘할 느낌이에요. 그렇죠? 잘하시죠. 저는 알죠. 자, 여기서 라이브 연주곡 한 곡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거 어떤 곡입니까?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리히아트 바그너의 탄허이저에 나오는 오드 마인 홀더 아벤슈타인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저녁별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곡이고요. 제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본선 무대에서 파이널 무대에서 첫 번째 곡으로 네, 들려드렸었던 그런 곡입니다. 최근에 국립 오페라단에 탄호이저 했죠. 네,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오페라단에 데뷔하시는데 국립 오페라단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까? 저 불러주시면 감사한데. 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럼 두 분 자리를 이동하실 동안 제가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주해 주실 바그너 오페라 탄호이저 중에서 저녁별의 노래 오 나의 사랑스러운 저녁별이여는 3막에 등장하는 아리아입니다. 탄호이저의 친구면서 엘리자베트를 마음 깊이 남몰래 사랑하고 있는 볼프람이 부르는 곡입니다. 엘리자베트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탄호이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볼프람이 저녁별에 엘리자베트를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원하며 그녀의 평안을 기도로 빌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널리 사랑받는 아리아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바그너 오페라 탄호이저 중에서 저녁별의 노래 바리톤 김태한, 피아니스트 강지연이 협연합니다. Das Tal mit schwärzlichem Gewande der Seele, die nach jenen Höhen verlangt, vor ihrem Flug durch Nacht und Grausen bangt. Da scheinest du, o lieblichster der Sterne, dein sanftes Licht entsendest du der Ferne, die nächt'ge Dämmerung teilt dein lieber Strahl und freundlich zeigst du den Weg aus dem Tal.
Herzen, das sie nie verriet. Grüße sie, wenn sie vorbei dir zieht, wenn sie entschwindet im Teil der Erden, ein Siegerengel dort zu werden, wenn sie entschwebt dem Teil der Erden, ein Siegerengel dort zu werden. 브라비 버그너 오페라 타노이저 중에서 저녁별의 노래 바리톤 김태한 피아니스트 강전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3287님 브라보. 뭔가 슬픈 느낌이 전해져서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5784 쓰시는 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라이브인가요? 안방에 앉아서 들으면 안 되는 연주인데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네 5784님 라이브 연주 맞습니다. 한재성님, 김태환님 지난번 고향에서 정명훈 지휘자의 공연 너무 좋았습니다. 제 협연 고대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 바리톤 김태한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연주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확실히 피곤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성악가가 이 노래하기 연주 전에는 잠을 그래도 한 6시간 7시간 네, 많이 자면 좋죠. 예 자야 좀 충전이 되는데 네. 2시간밖에 못 자서 네, 많이 못 자가지고 예 네, 그래도 보험을 들어놓은 대로 자 우리 강지훈 선생님 네, 오늘 연주 어떠셨어요? 좋았는데요. 좋았습니까? 네. 그 곡이 끝나고 나서 네. 피아노 솔로가 특히 긴 곡 아닙니까? 네, 네, 네. 부담이 안 됩니까? 네. 전혀 그 인터뷰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말을 좀 아니, 길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 예.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그렇습니까? 하시니까. 저는 그 당연히 연주가 네. 맞췄으니까 네. 저는 그 항상 태연이랑은 뭐 집중 너무 잘하니까. 네. 네.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악 안으로. 자랑 좀 해주세요. 바리톤 김태한 어떤 태연이. 아티스트입니까? 제가 이제 여기 친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났으니까 졸업 연주까지 했으니까 이제 4년을 쭉 같이 했는데요. 뭐 그 사이에 콩쿨도 있고 뭐 연주도 있고 뭐 수업도 있고 뭐 시험도 있고 근데 다양한 게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냥 항상 준비를 너무 잘해오고 누구보다 뭐 열심히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재능 있는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이제 따라가기가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네. 이렇게 그 샤이하게 자랑해 주시는 분은 과찬이십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잘하고. 자, 여기서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리톤 김찬에게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네.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사 전달 그리고 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래식 음악에는 여러 장르가 있고 특히 기악곡들도 많이 있지만 기악곡과 성악곡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사의 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사를 잘 전달하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악곡과 성악곡에 대해서 또 비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가장 핫한 성악가 중 한 명 아닙니까? 저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그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차이요. 그것도 어렵네요.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차이. 아무래도 대중음악은 좀 글쎄요. 그 요즘에 그 브루노 마스하고 로제하고 네네. 부른 아파트가 제가 오늘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뷰가 3억 뷰가 넘었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한편으로는 뭐 대중음악 가수의 작품을 절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업적으로 퀸 엘리자베스의 아시아 남성 최연소로 우승했다라는 건 주목받고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우승한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던 겁니다. 네. 저는 뭐 대중음악도 워낙 좋아하고. 네. 근데 평소에 좀- 대중음악도 들으세요? 네, 근데 요즘 노래는 잘 안 듣고 좀 옛날 옛날 노래, 노래. 옛날 노래 위주로 좀 많이 듣는데. 네. 네, 그래도 클래식을 가장 많이 듣죠. 근데 그렇습니까? 클래식이랑 대중음악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글쎄요. 클래식은 클래식이니까 고전 음악이고 대중음악은 또 현대 음악이고 그래서 클래식을 좀 입문하거나 좀 접하는데 좀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대중음악에 비해서 좀 이지 리스닝의 장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전공자로서도 조금 있네요. 그 장벽을 넘어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또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같은 곡이라도 해석이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 재미를 느끼는 순간부터는 이제 굉장히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연주자에 따라서 또 같은 연주자라도 컨디션에 따라서 또 그 연주자가 어떻게 해석을 또 다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예술이라 생각하고 같은 게 없는 게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곡인데도 같은 게 없다. 이 문장이 참 흥미로운데 네. 보통 우리가 클래식을 생각할 때는 같은 곡을 연주하니까 다 비슷하다고 느껴지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황재님, 볼프람의 착한 마음이 스며든 노래입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이수진님, 숨죽여 들었네요. 정은숙님, 와우 브라비. 작년 12월 부천 아트센터 공연 직관했던 감흥 되살아나네요. 추억을 꺼내 먹으며 라이브 즐겨서 봤습니다. 유영주님, 차분한 분위기 연주 브라보. 김태환님, 스타일이 패션 디자이너 같아요. 그 지금 몸 밑에 있는 그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볼로타이라고 해가지고 네, 옛날에 이제 카우보이들이 많이 하던 거고 미국 네. 겁니까? 네,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아메리칸 스타일입니까? 네, 근데 이제 공부는 독일에 사셨는데. 네, 아메리칸 스타일을 좀 동경해가지고. 네. 근데 옷은 또 일본 예. 브랜드긴 합니다만. 네. 옷은 또 일본 브랜드입니까? 네, 아무튼 네, 네. 약간 짬뽕입니다. 근데 그 요즘에 그 목걸이 그 스타일을 베이스 사무엘린 교수님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저는 그 직접 하시는 모습을 뵌 적은 없어가지고. 네. 네,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예. 그분 것도 혹시 카우보이 스타일인지 좀 궁금하네요. 이런 타이라면은 거기서 유래한 건 맞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옛날에 이제 컵스카우트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했었던. 아니 지금 노래 설명하실 때보다 더 약간 열중이 뛰어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혹시 모으세요? 네, 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유심히 보겠습니다. 네. 기분 따라서 바꿔. 그렇습니까? 색깔이 달라집니까? 네. 5784님, 어느 분야에서건 성실함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작사를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곡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죠? 질문이 있네요. 곡을 만드는 일이요. 그쪽에는 제가 공교롭게도 재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로지 플레이어 가수로만. 네, 아하. 네. 작사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성악은 외국어의 가사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제가 한국인으로서 제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도 부족해가지고 그 노래를 공부하기라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작사란 작곡보다 노래에 집중하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능도 없고요. 왜 재능 없다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있어 보이는데 지금 패션에도 재능 있어 보입니다.
패션 그 얘기는 듣기 좋네요. 자, 선화여고를 거쳐서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학창 시절의 김태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선화여고랑 서울대 다닐 때 잘 놀고 노래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노래랑 제일 친했나요? 네, 노래랑 제일 친했고 친구들도 물론 있었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었어요. 연습은 몇 시간 정도 했어요? 그냥 시간을 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그냥 연습실에서 놀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밥 먹으러 갔다 돌아 다시 네네. 연습실에 오고 네네. 또 노래하다가 목 좀 그러면 다시 차 한잔 마시러 나갔다 다시 그렇죠, 들어오고 그렇죠. 하루 종일. 네. 그 제가 듣기로는 고소영 교수님은 서울대에서 학생 때 거기서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거기서요? 예, 연습실에서. 아 저는 그렇게는 못했고 네. 저도 그랬어야 됐는데 별 말씀을. 자, 데뷔는 몇 살 때 어디서 했을까요? 데뷔 어떤 종류의 데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무대에서 성악가로서의 탁 섰을 때 학교가 아닌. 학교가 아닌 무대에서 처음 데뷔한 것은 아무래도 2022년이었죠?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강지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네, 어떤 무대였습니까? 금호 영아티스트 콘서트에서 예. 이제 금호 영아티스트로 선정돼서 금호 아트홀에서 독창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야, 첫 데뷔 무대를 독창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렇죠. 몇 곡 정도 했어요? 그때 아리아 6곡이랑 가곡 한 12곡 정도 했죠, 선생님? 그럼 앵콜곡까지 20곡 했네요? 네, 20곡 정도. 와, 첫 데뷔를. 네, 워낙 그 체력이 좋군요. 그때 이게 무리 되는 거를 알면서도 첫 무대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월요일마다 또 어린 예수가 코너가 있는데 네. 우리 김태환님의 후배, 선화여고 후배들도 자주 나옵니다. 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바라보면서 선배님을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아유, 저야 감사하죠. 자, 여기서 라이브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그 다음 곡은 이제 레온 카발로라는 작곡가의 마티나타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건 이제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네. 세레나데가 이제 저녁에 부르는 사랑 노래라면 마티나타는 이제 아침에 부르는 사랑 노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부르는 세레나데 마티나타. 네, 또 아침이니까요. 자, 두 분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자,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는 1904년에 작곡된 이탈리아 가곡입니다.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곡이라고 하던데요. 당시 유명한 테너 헨리코 카루소가 레퍼토리에 포함시키면서 대중적인 인기까지 얻게 된 작품입니다. 자, 두 분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레온 카발로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를 바리톤 김태한, 피아니스트 강재현의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L'aurora di bianco vestita, già l'uscio dischiude ai gran sol, di già con le rose sedita, carezza dei fiori lo stuol, commosso da un fremito arcano, intorno è creato già par, e tu non ti desti ed invano mi sto qui dolente a cantar. Metti anche tu la veste bianca e schiudi l'uscio al tuo cantor, ove non sei la luce manca, ove tu sei nasce l'amor. Ove non sei la luce manca, ove tu sei, ove tu sei nasce l'amor.
레온 까블로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를 바리톤 김태한, 피아니스트 강지연이 협연했습니다. 1298님 브라보, 발성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년님 사랑해요, 축하해요, 대단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음이 시원해지는 발성입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오늘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를. 네, 감사하니까요 아무래도. 네. 여기 사랑해요 축하해요 대단합니다 해주신 김정자님은 이제 저희 할머니십니다. 네, 저희 친할머니시고.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고맙습니다. 와, 뭔가 임팩트 있게 사 다음에 콤마도 찍어주었어요. 네, 타이핑을 잘 못하셔서 이제 글씨로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좀 많이 나십니다. 와, 얼마나 손자가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현님, 이 곡 익숙한 곡이네요. 옹인육회님, 익숙한 곡인데 낯선 것 같아요. 해석을 또 좀 색다르게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낯선 것 같은 게 제가 바리톤 키로 불러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근데 테너들이 많이 하는 요즘은 곡이라. 워낙 마티나타 바리톤 키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테너 곡이라는 좀 인식이 좀 강하게 있어서 그런 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영사님, 중후함의 바랍니다. 노래하실 때 와 했습니다. 그 발성적인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 성악가로서 네. 어떤 성악가의 발성을 가진 그 롤모델 좋아합니까? 롤모델이요. 네. 저는 늘 롤모델을 이제 꼽을 때 저희 나건용 선생님을, 저희 은사님이신 나건용 선생님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많이 봤는데 그 방송용 빼고 이제 진심으로.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동경하는 아티스트는 이제 에토레 바스티아니니. 바스티아니니. 네. 에토레 바스티아니니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피에로 카푸칠리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토레 바스티아니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스티아니니 같은 경우에 원래 베이스로 데뷔했다가 네네. 스칼라까지 갔다가 네네. 본인의 발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바리톤으로 다시 왔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굿 초이스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라보엠의 꼴리네로 네. 네, 큰 극장에서 데뷔를 한 성악가인데 본인의 발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깊고 무거운 소리를 내는 바리톤이었는데 네. 세비야 이바사도 했잖아요. 그쵸.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봤죠? 일본에서 흑백 영상. 네네네. 예, 독창회한 영상. 네. 그 무거운 바리톤이 로시니 노래부터 네미코 델라 바트리아, 조르다노까지 네. 전 영역을 소화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그 동경하는 아티스트로 꼽는 바리톤이고요. 그때 말씀하신 그 일본에서 하셨던 그 영상이 아마 타게하시기 한 2년 전쯤 후두한 말기 때 영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삑사리도 개인적으로 많이 내시고 많이 가벼워지신 평소 너무 고급 용어를 네. 음이탈도 좀 네, 살짝 음이탈이 예. 네. 음이탈이 좀 나시고 평소 하시던 발성에 비해서 좀 가벼운 소리를 이렇게 내시는데 그런데도 사실 손색이 없죠. 사실 너무 대단하죠. 그러면 바리톤 김태환도 롤모델인 바스티아니처럼 전 영역을 소화하는 가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꿈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바리톤 김태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질문은 꽤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많은 음악 콘쿠르를 준비하고 있는 음악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먼저 이 퀸 엘리자베스 콘쿠르 우승자로서 콘쿠르를 준비하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음악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사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고요. 네. 악보가 저희에게는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얘기는 악보를 보지 않고 듣거나 보는 것보다는 악보를 보고서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작곡가별로 악보에 원하는 표현적인 포인트라거나 원하는 음악적인 포인트들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써놓은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 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것도 큰 재미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음악으로 네, 좀 더 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보에 답이 있다. 그쵸, 사실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오페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국내 오페라 데뷔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소이시 오페라단과 라보엠의 마르첼로. 네, 예,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재밌게 연습하고 있나요? 네 저희 A 캐스트, B 캐스트가 있는데요. 예, 두 캐스트 모든 선생님들이 다 너무 훌륭하신 성악가 분들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캐스트 중에 제일 어립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던 유튜브로 많이 찾아 듣고 음악회도 많이 찾아가서 찾아 듣기도 했던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셔가지고 네, 굉장히 영광스럽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르첼로 역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잘 맞습니까? 어때요? 마르첼로 역할이 캐릭터적으로는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이게 오페라에 투입이 되니까 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허.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나요? 일단 마르첼로가 좀 뭔가 이게 주인공의 역할보다는 좀 감초적인 역할 그리고 또 징검다리 역할 그리고 본인의 스토리도 있고 약간 다양한 캐릭터가 돋보이는 캐릭터인데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다양한 성격과 캐릭터들을 각 막에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이 캐릭터가 약간 한 가지 성격만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아니고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표현적으로도 어렵고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환하고 마르첼로는 좀 다릅니까? 다르다면 다를 수 있는데 같게 해야죠. 그게 오페라니까 네. 롤을 제 걸로 만들어야죠. 김태환의 마르첼로 기대도 됩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11월 22일부터 네. 22, 23, 24, 25 이렇게 하는데요. 김태환이 출연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제가 출연하는 날짜는 11월 23일과 22일. 22일과 2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21 정정하겠습니다. 네. 11월 21일에 네. 첫 공연이 오픈을 하고요. 네, 네. 21, 22, 23, 24 이렇게 공연이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날짜 잘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갔는데 김태환 못 만나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네. 22일하고 24일. 네네. 알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한미경님, 오랜만에 여유 있는 아침 김태환님과 함께하니 힐링이 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김규희님, 와우, 기운을 북돋아 주시네요. 김태환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님, 우와, 맞아요. 클래식도 같은 곡인데 연주자에 따라서 달리 듣는 맛이 각각 또 달라요 보내주셨습니다. 2598님, 브라보. 수능 수험생들도 김태환님의 시원한 목소리처럼 수능 잘 보세요. 좋은 곡 감사합니다. 내일이 수능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수능 볼 때 기억납니까? 수능 볼 때 기억나죠. 잘 보셨습니까? 그때 네 사실 준비를 사실 저는 잘 안 했었는데 네. 잘 준비를 안 한 거 치고는 잘 봤어요. 솔직한 데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힘맞춤, 작품으로 128, 바리톤 김태환과 박주성,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입맞춤, 작품으로 128, 바리톤 김태환과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은 2시간밖에 못 잤지만 네 평소에는 잘 자죠? 평소에 잘 잡니다. 몇 시간 정도 잡니까? 평소에 한 6시간 정도 자려고 하고 6시간. 네. 시차에 상관없이 잘 자나요? 네 시차에 상관없이 잘 잡니다. 뭐 이제 전 세계를 다닐 때 저는 문제가 없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고국에서 와서만 잠을 못 자는 겁니까? 엊그제부터 갑자기 이제 살짝 꼬였어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가지고. 낮잠을 잤군요. 네 엊그제 낮잠을 오래 잤는데 네. 왜 어제까지 잠이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제까지 잠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티나타 때 더 목이 잘 풀린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목소리를 처음과 비교해 보시면 목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떡하지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아니 인터뷰 처음 시작할 때 목소리가 빼돌 가슴에 있다가 지금 마스케라로 딱 위치가 네, 지금 나왔어요. 위치를 찾았습니다. 자, 9667님, 우와, 김태환님의 멋진 톤에 새롭게 빠져봅니다. 67세의 아줌마입니다. 이 시간 처음 청취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정경의 클래식에 처음 오셨는데 김태환을 만났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9667님, 앞으로 매일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이후에 올랐던 무대 중에 국내를 막론하고 기억에 남는 무대 하나 에피소드 풀어주세요. 기억에 남는 무대요. 네, 재밌는 뭐 에피소드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제가 지금 베를린 슈타트오퍼에서 오페라 스튜디오 멤버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오페라 스튜디오는 솔리스트와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되지만 보통 이제 조역들, 단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은 역할들 위주로 많이 프로덕션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푸치니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푸치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푸치니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다마 버터플라이에 나오는 한 5분 정도 나오는 야마도리라는 왕자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5분 정도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을 부르고 네. 이제 퇴장을 하는데 예. 그 캐릭터를 이제 사무라이 분장을 해야 돼서 분장을 1시간 정도를 해야 돼요. 5분을 위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지우는데 그 분장 떼는데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그래서 네,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지만 굉장히 하기 싫은 캐릭터입니다. 분장하는데 1시간, 지우는데 30분. 네. 하지만 출연은 5분. 맞습니다. 예. 그 배역은 야마도리. 네, 그렇군요. 야마도리입니다. 네. 그 사진이 궁금한데 어떻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아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네.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해서 분장을 했는데 사진이 없습니까? 아 제가 찍은 건 있는데 네. 저는 무대에서 사진 말씀하신 줄 알고. 무대에서 당연히 스튜디오에서 찍었겠죠. 아니 무대에서 찍은 사진은 없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거울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기억남. 자코모 푸치니 좋아해요? 푸치니가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그래요? 하나죠. 네, 저는 베르디보다 푸치니 파입니다. 그래요? 네.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까? 푸치니가 조금 더 낭만적이죠 아무래도. 네. 근데 푸치니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소프라노 배역에 신경을 더 많이 썼지. 맞습니다. 바리톤 배역의 주인공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청취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바리톤으로서는 베르디가 최고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오페라를 네. 좋아하는 게 이제 바리톤으로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극적으로 재밌고 이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혹시 테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테너 하고 싶어 했었죠. 테너 정말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금은 네, 안 되는데 공교롭게도 바리톤이 되었지만 저는 그 자코모 푸치니를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로 얘기하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네, 푸치니가 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스카라피아 역도 도전하실 생각 있습니까? 한 20년 후에는 되지 않을까. 아직은 좀 너무 이르지 오래 않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네. 이른 것 같습니다. 푸치니를 부르는 바리톤 중 좋아하는 바리톤 누구 있어요? 물론 바스티안이 잘 불렀지만 또 누구 있습니까?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몇 명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또 김태환이 추천하는 바리톤을 우리가 또 알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찾아볼 수 있는 바리톤이라면 또 옛날 바리톤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스카 레코딩이 있는데요. 네. 그때 몇 년도 음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까바르도시를 마리오 델 모나코가 데모나코. 네. 그러면 고삐가 쓸 확률이 있네요. 근데 고삐나 고삐는 아니고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토스카가 레나토 테발디. 알도 프로티? 그때 프로티도 좋아합니다만 네. 그때 제가 말하는 음반에서는 좀 답답한데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조지 런던이라는 조지 런던. 조지 런던이라는 조지 런던은 베이스인데 베이스 바리톤이 와, 네, 스카르피아를 스카르피아를 했는데 했어요. 네, 근데 그 음반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토스카 음반 중에. 조지 런던은 정말 무거운데. 근데 정말 잘 불러요. 그 스카르피아 배우. 테발디하고 데모나코랑 조지 런던. 네, 황금 라인업이네요. 네, 완전히.
아, 고맙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음반을 저희 방송에서도 찾아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노래를 안 할 때는 평소에 어떤 취미가 있어요? 평소에 노래를 안 할 때요. 네. 취미 되게 다양한데요. 요즘은 사실 바빠서 취미 생활을 잘 못 하고 있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취미는 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오. 뭐 친구들이랑 뭐 나가서 노는 거 뭐 축구하거나 뭐 이렇게 활동적인 취미들이 굉장히 많지만 요즘은 사실 여가 시간에도 노래 듣거나 그러니까 오페라 듣거나 악보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느낌이 아까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디자인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저는 이 안경부터 이 모든 오늘의 이 풍기는 이 느낌이 네, 약간 흑백 요리사 느낌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요리를 굉장히 잘할 것 같다 요리를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력이? 좋아합니다. 요리를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잘 먹는 겁니까? 요리를 잘하는데 사실 전 레시피 보고 해가지고 망치기가 사실 어렵죠. 아 항상 보고하는군요. 근데 좀 보고 하는 편이고 네, 맛있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거의 100% 성공이다. 네, 실패하기 어렵죠 레시피가 있으면. 그 요리에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겸손한데 요리에 있어서 굉장히 교만한 편이네요. 아닙니다. 레시피가 있으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 또 후배들이 보고 또 부모님들도 보실 것 같아요. 네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클래식을 전공하는 네네. 김태환을 보고서 나도 김태환처럼 되고 싶다라고 꿈을 꾸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좀 동일한데요. 악보 위주로 공부를 좀 해라. 악보 위주로 공부하고 가사 공부 많이 해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좀 꿀팁 없습니까? 꿀팁이요. 예. 콩쿨 나갈 때 콩쿨 나갈 때 저는 콩쿨 나갈 때 결과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뭘 신경 씁니까? 과정, 그냥 무대 위에서 노는 걸 신경 씁니다. 인조이. 네, 무대 위에서 무대를 즐기고 싶고 무대 위에서 놀고 싶어서 네, 그 무대에 서고 싶어서 좀 나갔던 것도 있고 상이 따라오면 감사한 거고 안 따라오면 그만인 거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무대에서 즐겨라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슈만 헌정입니다. 작품으로 25일 바리톤 김태환과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만의 헌정, 바리톤 김태환과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의 협연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최지민님, 바리톤 김태환의 멋진 음악과 함께하니 더 풍성한 가을 아침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김현서님, 김태환님처럼 즐기는 자를 이기는 사람 없죠. 멋진 자세인 듯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 좋아해요? 저는 사실 계절 다 좋아하는데 제가 선호하는 건 그래도 가을. 네, 가을 남자입니까? 가을 남자는 아닌데요. 가을이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 그렇지 않나요? 춥거나 더운 거 좀 싫어해요? 너무 추워도 좀 그런데 근데 이번 여름은 좀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많이 더웠죠. 그래서 기간도 길었고. 네, 근데 제가 또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 여름은 좀 싫더라고요. 그랬습니까? 네, 좀 숨쉬기도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909 쓰시는 분, 김태환님, 시를 노래로 만든 한국 가곡도 좋아하시나요? 풍부한 감성으로 많이 연주해 주세요. 한국 가곡 좋아합니까? 한국 곡 좋아하죠. 어떤 곡 주요 레퍼토어죠? 저는 한국 가곡들 중에서도 좀 고전 가곡들 위주로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요즘 또 이제 아트팝 가곡이라고 해서 또 새로 나오는 여러 한국 가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곡들도 굉장히 그런 곡들이 오히려 저는 대중음악과 비교했을 때 색다른 매력으로 대중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문에 약간 미련이 남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갑자기 아닙니까? 한국 가곡 하니까 생각났어요. 요즘 초연 뭐 새로 신작 가곡들이 많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리톤 김태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 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레퍼토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요. 사실 꿈은 사실 막연한 거니까요. 저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싶죠. 세계적인 가수? 세계적인 가수는 어떤 부분을 이뤄야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걸까요? 세계적으로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큰 역할들을 하면서 오페라든 콘서트든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공연하고 사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오페라 무대 데뷔를 앞둔 바리톤 김태환입니다. 서울시 오페라단 라보엠에서 이번에 마르첼로를 맡아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오늘 2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방송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멋진 라이브 연주 또 들려줬습니다. 또 이렇게 오페라를 앞두고 정신없는 와중에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을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즐겁고 즐기는 자세로 연주하는 그런 가수가 되기를 정경의 클래식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또 멋진 연주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피아니스트 강재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초대석 바리톤 김태환과 함께했습니다.